강소라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붓으로 건축 도면 위에 색을 입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30살. 건축 분야에서 인정받는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늘 불안정했다. 그녀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늘 질끈 묶은 머리에 안경을 걸치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외골수 작업자 그 자체였다. 그녀는 외모보다는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 그녀의 남편 권지우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JK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었다. 특히 그는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넘쳐났고 그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군림하는 남자였다. 지훈과 소라의 결혼은 순전히 정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소라의 아버지는 한때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수석 연구원이었고 지훈의 부모님은 그 기술을 탐내 소라의 아버지와 혼인을 약속했다. 소라의 아버지는 기술을 넘겨주는 대신 딸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라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 계약은 흐지부지 되는 듯했다. 그러나 JK그룹은 결국 그 기술을 손에 넣었고 그 대가로 소라를 지훈과 결혼시켰다. 소라에게 지훈은 단지 계약상의 남편일 뿐이었다. 결혼 후 지훈은 소라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늘 차갑고 경멸적이었다. 특히 소라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외모는 지훈에게 불만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했고 완벽한 아내를 원했다. 소라의 모습은 그의 완벽주의에 흠집을 내는 것 같았다. 강소라 씨, 부탁인데 제발 좀 꾸미고 다니십시오. 지훈은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읽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JK그룹 CEO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행색은 곧 나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소라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제 행색이 그렇게나 불만이신가요? 저는 겉모습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실력. 여기서 당신의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류층 사교계에서는 외모가 곧 실력입니다. 당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는 내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훈은 비웃듯 말했다.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순전히 JK그룹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계약의 일부일 뿐입니다. 쓸모없는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소라는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노골적인 경멸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도록 노력하죠. 그녀는 작업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부스스한 머리, 늘어진 티셔츠, 그리고 핏기 없는 얼굴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생겼나? 그녀는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지훈의 날카로운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다. JK그룹의 연례 파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파티는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다. 지훈은 늘 이 파티의 가장 아름다운 파트너와 함께 등장하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소라는 내심 그가 자신을 파트너로 데려가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록 형식적인 관계일지라도 그에게 아내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파티 전날 지우는 그녀에게 차갑게 통보했다. 강소라 씨, 이번 파티에는 나와 함께 가지 않을 겁니다. 지우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소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하지만 제가 당신의 아내인데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을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외모로는 나의 명예를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끼칠 겁니다. 나는 나의 비서 김민지를 파트너로 데려갈 겁니다. 그녀는 완벽한 외모와 교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당신과는 다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소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지 못생긴 아내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소라는 겨우 목소리를 내뱉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절망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꿈이 떠올랐다. 그녀는 건축가로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모가 아닌 다른 것으로 증명해야 했다. 소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변화해야 했다. 그녀는 머리끈을 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까지도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삶을, 그리고 지훈과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권지훈, 내 냉대와 모욕은 강소라의 자존심을 짓밟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투지와 강인함을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는 삶은 이제 끝내야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물론 그의 얼굴에 후회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을 보게 된다면 더욱 통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라는 우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국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스타일리스트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박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는 소라의 대학 동창으로 항상 소라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소라야, 내가 드디어 나에게 연락했구나. 내가 언제까지 네가 그 꾸밈없는 모습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겠어. 난 네가 변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민지는 소라의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해서 말했다. 소라는 민지에게 지훈의 모욕적인 말들과 파티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받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지는 소라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그녀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돕겠다고 자청했다. 정말 너무하잖아. 그 권지훈이라는 인간.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소라야,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왕으로 만들어줄게. 그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무릎 꿇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뜨거운 우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소라의 변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것은 그녀의 헤어스타일이었다. 민지는 그녀의 칙칙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웨이브로 바꾸고 세련된 초콜릿 브라운 컬러로 염색했다. 덕분에 그녀의 얼굴은 한층 화사해졌고 부드러운 인상이 돋보였다. 다음은 피부 관리였다. 민지는 최고급 스킨케어 제품들을 공수해와 매일 밤 소라의 피부를 관리해 주었다. 잠시 주춤했던 그녀의 빛나는 피부가 다시 살아났다. 소라야, 넌 원래 피부가 정말 좋았어. 그동안 네가 너무 막 굴려서 그렇지. 민지는 팩을 붙인 소라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외모 변화와 함께 소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며 몸의 균형을 잡고 유연성을 길렀다. 늘어난 운동량 덕분에 그녀의 몸매는 더욱 탄탄해지고 건강미가 넘쳤다. 그녀의 자세도 곧게 펴졌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패션이었다. 민지는 소라의 옷장을 싹 갈아엎었다. 칙칙하고 늘어진 작업복 대신 몸매의 장점을 살려주는 세련되고 우아한 의상들로 가득 채웠다. 민지는 소라의 지적인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제안했다. 소라야, 너는 정말 황금 비율 몸매를 가졌어. 왜 이걸 감추고 살았니? 민지는 감탄하며 소라에게 다양한 옷들을 입혀보았다. 소라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미소는 한층 여유로워졌다. 민지는 소라에게 매일매일 메이크업과 패션 감각을 가르쳤다. 그녀는 소라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소라는 민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소라가 진심으로 말했다. 뭘? 당연한 거지. 난 네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제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거야. 그 권지훈이라는 남자에게 본때를 보여줘. 민지는 소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응원했다. 소라는 이 모든 변화를 지훈에게 철저히 비밀로 했다. 그는 여전히 소라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녀가 작업실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이것이 소라에게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그녀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파티 날이 다가올수록 소라의 마음은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오랜만에 구두를 신어 발이 아팠지만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녀는 이 파티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하고 초라한 강소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파티 전날 밤, 소라는 민지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다. 민지는 소라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드레스를 꺼냈다. 그것은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블랙 드레스였다. 소라의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면서도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살려주는 완벽한 드레스였다. 소라야, 이건 네가 디자인한 건축물처럼 완벽한 드레스야. 너를 위한 최고의 작품이지.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라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던 강소라가 아닌 전혀 다른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우아한 드레스, 섬세한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녀는 스스로에게 감탄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자 세상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었다. 고마워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소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지는 소라를 끌어안았다. 울지 마. 소라야, 내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거야. 권지훈 그 남자. 아마 턱이 빠질걸. 소라는 민지의 말에 활짝 웃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변화가 단순한 외모적인 변화를 넘어 지훈의 삶과 마음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이 파티에서 그녀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힘차게 뛰고 있었다. JK그룹의 연례 파티는 서울의 가장 웅장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재계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채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재력과 권력, 그리고 명성을 과시하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권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파티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민지 비서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김민지는 지훈이 원하는 완벽한 파트너의 전형이었다. 아름다운 외모, 세련된 매너, 그리고 탁월한 사교술. 그녀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회장님, 언론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민지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파트너로서 주목받는 것을 즐겼다.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파티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소라 같은 초라한 존재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파티에 데려오지 않은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확신했다. 모두가 우리의 모습을 질투하겠죠.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바로 그때였다. 파티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 여인이 파티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새벽의 여신이 강림한 듯 신비롭고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블랙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군살 없는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그녀의 섬세한 어깨선과 매끈한 목선을 강조했다.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 머리는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그녀의 얼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메이크업으로 한층 더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우아했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품격이 뿜어져 나왔다. 파티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숨을 멈췄다. 웅성거림은 이내 감탄사로 바뀌었다. 지훈은 그녀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꿈에서나 보던 완벽한 아름다움이 현실에 나타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여인은 누구지 어떻게 저런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지? 김민지는 지훈의 옆에서 그녀의 등장에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티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겼다. 그녀는 질투심에 몸을 떨었다. 여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파티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처음부터 지훈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지훈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지훈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시감. 하지만 그는 그녀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여인은 지훈에게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없고 당당했다. 그녀는 지훈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조롱하는 듯하기도 하고 여유로운 듯하기도 한 미소였다. 오랜만이네요, 권지훈 씨. 여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심장은 곧바로 알아차렸다. 이 목소리, 이 익숙한 느낌. 설마.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섞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여인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아직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군요. 제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군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당신의 아내 강소라입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김민지 비서도 옆에서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강소라, 저 초라하고 볼품없던 강소라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단 말인가. 강소라.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소라의 아름다운 얼굴을 훑었다. 그녀의 섬세한 이목구비, 빛나는 피부,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녀의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변해 있었다. 소라는 지훈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혼란과 후회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셨나 보군요. 소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당신의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당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어때요? 이제 당신의 명예에 도움이 될 만한가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내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그 자신이 외면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사람들은 이 극적인 상황에 흥분했다. JK그룹의 CEO 권지훈이 자신의 못생긴 아내를 파티에 데려오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마치 백조처럼 변신하여 나타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김민지 비서는 질투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소라의 변신에 경악했고 지훈의 당황한 표정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야 했다. 지훈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오직 소라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감정들을 일깨웠다. 그는 그녀를 잡아야 했다. 그녀가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의 후회는 끝이 없었다. 소라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그녀의 당당함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만끽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소라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훈의 가장 강력한 사업 경쟁자 중 한 명인 성진그룹의 대표이사 박민우였다. 그는 소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름다운 숙녀분, 이런 곳에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성진그룹의 박민우입니다. 혹시 저와 춤 한 곡 추시겠습니까? 박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소라는 박민우의 제안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박민우의 손을 잡고 춤을 추러 나섰다. 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소라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해졌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나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강소라는 박민우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우의 능숙한 리드에 맞춰 우아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미소는 여유로웠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은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처럼 완벽한 한 쌍 같았다. 권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내가 이제는 다른 남자와 춤을 추며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김민지 비서는 옆에서 지훈의 얼굴을 살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이 오직 소라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투심에 몸을 떨었다. 회장님, 저 여자는 강소라 씨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흉내를 내는 걸 겁니다. 김민지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소라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은 김민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소라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 그녀의 모든 미소, 그녀의 모든 눈빛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춤이 끝난 후 박민우는 소라의 손에 키스하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 강소라 씨, 당신의 매력에 푹 빠졌군요. 소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민우의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의 그늘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박민우에게 다가가 소라의 팔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소라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소라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아내라고요. 저를 파티에 데려오지 않겠다며 저의 존재를 부정했던 분이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지훈은 소라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과 실망감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강소라 씨,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지훈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소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그녀의 가치를 무시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박민우는 지훈과 소라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당황한 표정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소라의 옆에 서서 지훈을 도발했다. 권지훈 회장님, 강소라 씨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훈은 박민우의 말에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라는 지훈을 뒤로하고 박민우와 함께 파티를 즐겼다. 그녀는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고
그들의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소심하고 초라한 강소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지우는 파티 내내 소라의 뒤를 쫓았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 파티가 끝난 후 지우는 서둘러 소라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을 외면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가 방문을 두드렸다. 강소라 씨, 이야기 좀 합시다. 하지만 소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할 이야기 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수치심과 모욕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그녀의 모든 가치를 무시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내면을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소라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소라는 그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지우는 소라의 냉담한 태도에 더욱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옆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JK그룹과 계약 결혼을 하기 전에 모든 생활, 그녀의 학창시절,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고 싶었다. 보고서를 받아든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소라는 어릴 적부터 건축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학창시절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고 여러 건축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외모보다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다. 그녀의 꾸밈없는 모습은 겸손함이자 오직 자신의 재능만을 믿는 그녀의 신념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무시했고 그녀의 꿈을 짓밟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지우는 소라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의 사랑은 외모적인 매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재능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권지우는 강솔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겉모습만을 좇으며 얼마나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소라는 그저 못생긴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강인한 내면을 지닌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였다. 그녀의 겸손함과 꾸밈없는 모습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음에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소라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의 연락을 모두 피했다. 소라는 이제 그에게 어떤 기대도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낮에는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지우는 소라의 냉담한 태도에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겉모습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그녀의 꿈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소라가 오랫동안 매달려왔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소라는 오래된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다. 지우는 JK그룹의 이름으로 익명으로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했다. 그는 소라가 자신의 힘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소라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누가 자신을 돕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익명의 후원자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한편 지우는 소라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바빴고 그의 눈을 피했다. 어느 날 지우는 카페에서 소라가 건축 디자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전문가였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소라에게 다가갔다. 강소라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더 이상 저에게 할 이야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요. 미안합니다, 소라 씨. 지훈은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제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외모만을 보고 당신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소라는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후회와 함께 진정한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침묵했다. 저는 당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꿈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소라는 지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만함 대신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익명의 후원자였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라는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죠? 왜 저의 외모를 그렇게 경멸했죠?
소라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이해하고 싶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릴 적 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외모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외모만이 저를 사랑받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꾸밈없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상처를 비로소 이해했다. 그는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오만함은 방어 기제였다. 소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연민이 가득했다. 지훈 씨, 당신도 아픔이 있었군요.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압니다. 소라 씨, 제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우는 간절하게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다. 소라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상의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다. 강소라는 권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상처 고백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오만하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물론 그녀에게 준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랑과 이해를 통해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고 그를 통해 자신의 상처 또한 치유되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 권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빈틈없는 CEO의 가면을 쓰고 소라를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그녀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관심사와 꿈을 존중했고 그녀의 모든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소라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는 지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JK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을 도왔다. 그는 소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고 그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조용히 뒤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믿었고 그녀가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소라의 씨, 이 설계도는 정말 혁신적이군요. 버려진 공간을 이렇게 아름답고 실용적인 곳으로 바꿀 수 있다니.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지우는 소라의 설계도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소라는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당신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소라 씨, 당신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빛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지우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밤늦도록 작업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들은 서로의 전문 분야를 존중하며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소라는 지훈의 사업적인 통찰력과 리더십에 감탄했고 지훈은 소라의 예술적인 감각과 섬세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다. 지훈은 소라에게 자신의 과거 상처를 더욱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완벽한 외모와 성공만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소라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소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치는 외모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냈다. 지훈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재능, 당신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당신의 솔직함이 당신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소라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훈은 소라의 위로에 감격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었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외모적인 매력을 넘어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나 화려한 파티 대신 그들은 함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고 서점에서 책을 읽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다. 소라는 이제 더 이상 꾸미는 것에 억압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타일을 찾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행복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소라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에 살았던 집을 보여주었다. 그곳은 낡고 허름했지만 지훈에게는 아픈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그는 소라에게 그 집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다고 말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소라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 집을 재설계하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아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품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설계에 매달렸다. 그녀는 지훈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 한층 더 깊이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녀의 디자인은 과거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하는 감동적인 건축물이 될 것이었다. 지훈은 소라의 설계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다. 소라 예씨, 이 집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훈은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결연했다. 걱정 마세요, 지훈 씨. 제가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외모나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소라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훈과 강소라는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낸 동반자였다. 소라가 설계한 지훈의 어머니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들의 사랑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착공에 들어가며 두 사람의 미래를 밝게 비추었다. 지훈은 소라에게 공식적으로 재결합을 제안했다. 소라 씨, 우리의 결혼은 시작은 비즈니스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당신을 다시 한번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아내로요. 소라는 지훈의 진심 어린 제안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들의 재결합 소식은 재계와 언론을 다시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JK그룹 권지훈 회장이 초라했던 아내를 버렸다가 그녀의 화려한 변신 후 후회하며 다시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언론은 그들의 진정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존중을 이야기했다. 소라의 지적인 능력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훈의 변화된 모습이 대중에게 진정성을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대중 앞에서 소라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지지했다. 그는 모든 인터뷰에서 소라의 재능과 그녀가 가진 가치를 강조했다. 저의 아내 강소라 씨는 겉모습보다 내면이 훨씬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건축가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그녀의 꿈을 지지하며 그녀가 세상에 더 많은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소라의 패션 브랜드는 지훈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녀의 뛰어난 디자인 실력이 더해져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의 옷들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녀는 패션계에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자신처럼 외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 오만함을 반성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 거듭났다. 그는 JK그룹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특히 소라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호숫가 별장에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소라는 이제 더 이상 꾸밈없는 모습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빛나는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지훈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어느덧 봄이 찾아오고 지훈의 어머니 집이 새롭게 태어났다. 낡은 집터 위에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섰다. 소라는 그곳에 작은 미술 갤러리를 만들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훈은 소라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소라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소라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감격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모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밤이 되자 지우는 소라를 별장으로 데려갔다. 호숫가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소라를 따뜻하게 안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소라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소라는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지훈 씨, 저도 당신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견고하고 깊어졌음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냈다. 강소라와 권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닌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알아볼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었다.